정수야, 아직도 그 작은 회사 다니냐? 딸 결혼식도 이런 초라한 곳에서 하고. 고등학교 동창 강민호가 비웃음을 머금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10분 뒤 검은 정장 차림의 남성들이 줄지어 들어서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회장님, 따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순간 조롱하던 동창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고 결혼식장은 충격적인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과연 평범한 회사원이라 여겨졌던 박정수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정수야, 아직도 그 작은 회사 다니냐? 서울 외곽에 자리한 작은 예식장 앞에서 강민호가 입꼬리를 비틀며 물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입은 박정수는 잠시 멈춰서서 오랜만에 만난 고등학교 동창을 바라봤습니다. 민호야, 오랜만이다. 와줘서 고맙구나. 정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미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호 옆에 서 있던 이준석과 김태현도 하나둘씩 정수 주변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 박정수 정말 오랜만이네. 세월이 이렇게 흘렀나? 준석이 과장된 표정으로 정수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번쩍이는 금시계가 걸려 있었고 정장 역시 명품 브랜드의 것이었습니다. 정수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식장 입구에는 하객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검은색이나 남색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녀들이었고 표정들은 진심 어린 축하를 담고 있었습니다. 정수야, 딸이 시집 가는구나. 축하해. 태연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그의 시선은 예식장 건물을 훑고 있었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규모의 예식장이었고 외관도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고마워, 태연아. 다들 바쁠 텐데 시간 내줘서 정말 고맙다. 정수가 새 친구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때 예식장 직원 한 명이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신부 아버님, 곧 하객 입장 안내 시작됩니다. 혹시 특별히 신경 써드려야 할 분들이 계신가요? 아니요, 다들 소중한 분들이니까 정성껏 모셔주세요. 정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직원이 인사를 하고 돌아가자 민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정수야, 지금도 그 무역회사에서 일하고 있어? 뭐였지? 한국글로벌 뭐뭐였나? 한국글로벌무역이야. 응, 아직 거기 다니고 있어. 정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새 친구들의 눈빛에는 묘한 우월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 그 회사 규모가 어느 정도야? 직원이 몇 명 정도 되나? 준석이 관심 있는 듯 물어봤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진짜 관심보다는 비교하려는 의도가 엿보였습니다. 크지 않은 회사야. 그냥 평범하게 생활할 정도지. 정수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 순간 태연이 소매를 걷어올리며 자신의 시계를 살짝 과시하듯 움직였습니다. 나는 요즘 사업이 제법 잘 돼서 말이야. 건설 쪽이 요즘 괜찮더라고. 아파트 분양 사업 하나 잡았는데 수익이 상당해. 그래? 잘 됐네. 정수는 별다른 감정 변화 없이 대답했습니다. 민호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정수야, 솔직히 말해서 너 월급이 어느 정도 나와? 요즘 물가도 비싸고 딸 결혼시키는 것도 돈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러게 말이야. 요즘 결혼식 비용이 얼마나 드는데. 이 예식장도 비용 때문에 선택한 거지. 준석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20년 전 고등학교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 친구들은 비슷했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인 정수를 은근히 무시하고 자신들의 우월함을 과시하길 좋아했습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딸이 원해서 여기로 정했어. 화려한 것보다는 따뜻한 분위기를 좋아하거든. 정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식장 안쪽에서 웨딩 플래너 한 명이 나와서 정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신부 아버님, 신부가 준비를 마쳤습니다. 잠시 신부 대기실로 와주시겠어요? 네, 바로 갈게요. 정수가 새 친구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친구들아. 잠깐 딸 보고 올게. 먼저 들어가서 편하게 앉아 있어. 그래, 가봐. 우리는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민호가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정수가 웨딩 플래너를 따라 예식장 안으로 사라지자 새 친구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정말 변한 게 없네, 정수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태연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고등학교 때도 도시락 못 사와서 굶고 그랬는데 지금도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네. 준석이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때 생각나네. 겨울에 운동화 밑창이 떨어져서 눈이 들어와도 새 신발 못 사고 그랬잖아. 민호도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안 됐었지. 그래도 공부는 열심히 해서 대학은 갔더라만. 세 사람은 정수의 과거를 하나씩 떠올리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진정한 동정이나 안타까움보다는 자신들이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는 우월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한편 신부 대기실에서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민지가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마지막 손질을 해주고 있었고 민지의 얼굴에는 긴장과 설렘이 동시에 스며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셨네요. 민지가 정수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수는 딸의 아름다운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 딸 정말 예쁘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야. 정수가 민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민지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 때문에 힘드셨을 텐데. 무슨 소리야? 내가 있어서 아버지가 힘낼 수 있었는데. 오늘은 내 날이니까 행복하기만 하면 돼. 정수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도 오늘 행복하세요. 제가 좋은 남편 만나서 잘 살게요. 그럼 우리 민지니까 당연히 잘 살 거야. 부녀의 따뜻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때 웨딩 플래너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신부님, 신랑이 입장 준비를 마쳤습니다. 5분 후에 혼례식이 시작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지가 대답하고 정수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가서 자리에 앉아 계세요. 곧 시작될 거예요. 응, 그럼 아버지는 먼저 나가 있을게. 떨지 말고 당당하게 해. 정수가 민지의 이마에 가벼운 키스를 하고 대기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정수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딸의 결혼이라는 기쁜 날이지만 동시에 과거의 상처들이 되살아나는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예식장 로비에서는 하객들이 하나둘씩 입장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평범한 옷차림의 중년들이었고 정수의 직장 동료들과 민지의 친구들, 그리고 친척들이었습니다. 정수가 로비에 나타나자 몇몇 하객들이 다가와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민지 양이 정말 예쁘게 컸네요. 한 명의 직장 동료가 정수에게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과장. 바쁜데 와주셔서 감사해요. 정수가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이때 민호, 준석, 태연이 다시 정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수야, 하객들이 제법 많이 온 것 같은데? 회사 사람들도 많이 온 거야? 그런 편이지. 직장 동료들하고 민지 친구들, 친척들이 대부분이야. 정수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나저나 정수야, 너희 회사 사장은 안 왔나? 직원 딸 결혼식에는 보통 사장이 와주는 게 예의 아닌가? 준석이 은근한 비꼬음을 담아 물었습니다. 바쁘신가 봐. 축전은 보내주셨어. 정수의 대답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새 친구들의 표정에서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역시 중소기업은 그런가 봐. 우리 회사는 직원 경조사에 사장이 꼭 참석하거든. 그것도 예의고. 태연이 자랑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각자 다르겠지. 중요한 건 마음이니까. 정수가 부드럽게 답했지만 새 친구들의 무시하는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갔습니다. 그때 예식장 안에서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객 여러분께서는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정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예식장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이 어떤 하루가 될지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정수야, 고등학교 때 생각나네. 너 정말 많이 힘들었잖아. 예식장 안으로 들어가는 길에 민호가 정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투에는 진정한 동정보다는 우월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예식장 내부는 아담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얀 천과 연분홍 장미로 장식된 통로 양쪽에는 하객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신랑 아버지 자리인 맨 앞줄 왼쪽에 앉았고 민호, 준석, 태연은 그 바로 뒤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맞아, 정수 너 그때 참 안 됐었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서 너희들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준석이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동정하는 듯 했지만 눈빛에는 미묘한 우월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20년 전 그때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 혼자서 남매 셋을 키우느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던 모습, 그리고 자신이 맞이라는 이유로 동생들 뒷바라지를 해야 했던 그 시절 말입니다. 기억하니? 너 겨울에 운동화 밑창 떨어져서 신발에 눈 들어와도 새 거 못 사고 그랬잖아. 그때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말해서 신발 사드렸던 거 기억나지? 태연이 자랑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그때 정말 고마웠어, 태연아. 정수가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때의 굴욕감이 되살아났습니다. 친구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던 그 기억 말입니다. 그리고 도시락도 맨날 김치밖에 없어서 점심시간에 혼자 구석에서 먹고 그랬지. 우리가 가끔 반찬 나눠줬던 거 생각나네. 민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수의 뺨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때의 창피했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점심시간마다 교실 구석에서 김치와 밥만으로 식사를 때우던 자신, 친구들이 도시락 반찬을 나눠줄 때마다 느꼈던 고마움과 동시에 느꼈던 자존심 상함을 말입니다. 다들 그때 정말 고마웠어. 너희가 없었으면 더 힘들었을 거야. 정수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새 친구들은 정수의 겸손함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정수야, 지금도 그 무역회사에서 뭐 하는 거야? 직급이 어떻게 되는 거지? 준석이 관심 있는 듯 물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야. 별것 없어. 정수의 대답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요즘 건설업이 잘 돼서 말이야. 작년에 아파트 분양 사업 하나 맡았는데 수익이 상당했거든. 태연이 자랑스럽게 말하며 손목 시계를 살짝 보였습니다. 명품 시계의 다이아몬드가 조명에 반짝였습니다. 우와, 태연이 넌 정말 잘 됐구나. 정수가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나도 요즘 사업이 제법 잘 풀려서 말이야. 증권 투자 쪽인데 작년에만 몇 억은 벌었지 뭐. 민호도 뒤질세라 자랑했습니다. 정말 다들 대단하네. 부러워. 정수가 소탈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준석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작년에 새 차 바꿨거든. BMW 최신형으로. 한 1억 정도 했나? 정수야, 넌 뭐 타고 다녀? 낡은 중고차 하나 있어.
10년 넘었는데 아직 잘 굴러가. 정수의 대답에 세 친구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정수야, 솔직히 말해서 너 월급이 어느 정도 나와? 요즘 애들 결혼시키는 것도 돈이 만만치 않을 텐데. 민호가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그냥 생활할 정도지. 딸 결혼식 치르는 정도는 할 수 있어. 정수가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작은 예식장에서 하는 걸 보니 예산이 빠듯했나 보네. 요즘 강남 쪽 호텔에서 하면 얼마나 들어가는데. 태연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예식장의 소박한 장식들을 훑고 있었습니다. 딸이 화려한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따뜻한 분위기가 좋다고 하더라. 정수가 부드럽게 해명했지만 세 친구들은 이미 자신들만의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말이야, 딸 결혼식은 일생에 한 번뿐인 건데. 좀 더 좋은 곳에서 해주지 그랬어. 준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화가 났지만 오늘이 딸의 결혼식인 만큼 참기로 했습니다. 그때 예식장 앞쪽에서 웨딩 플래너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신랑이 입장하겠습니다. 모든 하객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정수야, 그런데 너희 회사 사장은 안 온 거야? 보통 직원 경조사에는 사장이 와주는 게 예의 아닌가? 민호가 다시 한번 따졌습니다. 바쁘신가 봐. 축전은 보내주셨어. 정수가 짧게 답했습니다. 역시 중소기업은 그렇구나. 우리 회사는 사장님이 직접 오셔서 축사도 해주시고 그러거든. 태연이 우쭐해하며 말했습니다. 각자 다르지 뭐. 마음만 받으면 되는 거야. 정수가 참으며 답했습니다. 그래도 말이야, 회사에서 직원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알 수 있는 척도 아니겠어? 준석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정수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식장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이 고개를 돌려 뒤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누군가 중요한 인물이 온 것 같았습니다. 저기 뭔가 이상한데? 사람들이 왜 저렇게 웅성거려? 민호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정수도 고개를 돌려 뒤를 봤습니다. 예식장 입구 쪽에서는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들의 분위기는 다른 하객들과는 달랐습니다. 마치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는 것처럼 엄숙하고 격식을 차린 모습이었습니다. 저 사람들 누구야?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정수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가장 앞에 서 있던 남성이 정수가 앉아 있는 곳을 향해 곧장 걸어왔습니다. 은빛 안경을 쓰고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 완벽하게 다려진 검은 정장과 반짝이는 구두까지 그의 모습에서는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날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성은 이미 정수 앞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행동은 예식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정수 앞에서 허리를 깊숙이 숙이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따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또렷하게 예식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예식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정수 뒤에 앉아있던 민호, 준석, 태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민호는 입을 해벌쭉 벌린 채 정수를 바라봤고 준석은 손에 들고 있던 물잔을 놓칠 뻔했습니다.
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회장님, 정수가? 민호가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뒤이어 그 남성을 따라왔던 다른 정장 차림의 남성들도 하나둘씩 정수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시아 퍼시픽 그룹 김상무입니다. 회장님 따님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한국산업 이전무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태평양 개발 박 이사입니다. 따님의 앞길에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명, 2명, 3명. 끊임없이 이어지는 인사를 받으며 정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예식장에 있던 하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회장이라고? 박정수 씨가? 어떤 회사 회장이지? 아시아 퍼시픽 그룹이라고 했나? 아, 그 유명한 박정수 회장 맞네. 신문에서 봤어.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민호, 준석, 태연은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가난했던 과거를 들춰내며 무시하던 정수가 알고 보니 대기업 그룹의 회장이었다니 말입니다. 정수. 아니, 회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임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자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임원들이 정중하게 따라가며 하객석 한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들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격식을 갖춘 것이었고 다른 하객들의 시선이 모두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정수가 다시 자신의 자리에 앉자 뒤에 있던 세 친구들은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바짝 말라 있었고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20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중소기업 직원이라고 생각했던 정수가 사실은 자신들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예식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아담하고 소박한 분위기에서 갑자기 격조 높고 엄숙한 분위기로 변해 있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돌려 세 친구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님이시라고요? 정말, 정말이세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정수에게 속삭였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돌려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온화했지만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 민호야. 정수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는 아무도 섣불리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준석이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정수야. 아니, 회장님. 어떻게 불러야 할지. 그냥 정수라고 불러. 우리는 친구잖아. 정수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새 친구들에게는 그 말조차 부담스럽게 들렸습니다. 태연이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정수야, 우리가 아까 한 말들. 정말 죄송해. 몰랐어, 정말. 괜찮아, 태연아. 신경 쓰지 마. 정수의 대답은 여전히 관대했습니다. 하지만 새 친구들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식장 앞쪽에서 웨딩 플래너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신랑이 입장하겠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모든 하객들이 일어났습니다. 정수도 자리에서 일어나 앞을 바라봤습니다. 검은 턱시도를 말끔하게 차려 입은 신랑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행복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딸의 신랑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랑이 단상에 서자 이번에는 신부 입장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식장 뒤편 문이 열리며 하얀 드레스를 입은 민지가 나타났습니다. 모든 하객들이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민지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얀 드레스가 그녀의 우아함을 더욱 돋보이게 했고 얼굴에는 수줍지만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정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제 갓 20살이었던 딸이 어느새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지가 아버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수는 딸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아버지, 떨려요.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다, 우리 딸. 아버지가 있잖아. 정수가 딸을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부녀가 함께 버질로드를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예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박수 소리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더욱 정중하고 깍듯한 박수였습니다. 하객들이 정수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신부석 근처에 앉아있던 민지의 친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민지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이었어? 완전 대박이네. 그러게 민지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는데. 부자인 줄은 알았지만 회장일 줄은 몰랐어. 민지는 친구들의 수군거림을 들으며 당황했습니다. 자신도 아버지가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줄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정수와 민지가 단상에 도착했습니다. 정수는 딸의 손을 신랑에게 맡기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합니다. 네, 아버님. 꼭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신랑이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다른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이 대기업 회장이라는 사실이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정수는 신부 아버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민호, 준석, 태연은 여전히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혼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예식장의 분위기는 숙연했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도 이전보다 더욱 정중했고 모든 순서가 격식을 갖춰 진행되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민지가 신랑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자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수도 박수를 치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 딸이 정말 어른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예식장 뒤쪽에서 또 다른 소란이 일었습니다. 또 누군가 중요한 사람이 온 것 같았습니다. 하객들이 고개를 돌려 뒤를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많은 수의 정장 차림 남성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맨 앞에 선 남성이 정수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는 아시아 퍼시픽 그룹의 최고 경영자였습니다.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해외 출장에서 급히 돌아왔습니다. 그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사장. 바쁜데 와줘서 감사해요. 정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하며 답했습니다. 뒤이어온 임원들도 하나씩 인사를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고위 임원들이었습니다. 미래테크놀로지 회장입니다. 동양종합상사 부회장입니다. 글로벌무역 사장입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인사를 받으며 정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식장에 있던 모든 하객들이 숨을 죽이고 바라봤습니다. 도대체 정수가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많은 대기업 임원들이 찾아와 인사를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민호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20분 전에 정수의 월급이 얼마인지 물어봤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준석은 자신이 자랑했던 BMW가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태연은 건설업으로 몇 억 벌었다고 자랑했던 자신이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세 친구들은 서로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혼례식이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패백을 올리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민지가 시부모님께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시부모님도 기뻐하며 며느리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의 표정에도 약간의 부담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돈어른이 이런 높은 분이실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패백이 끝나고 기념 촬영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진사가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신랑 신부 가족분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수가 일어서자 예식장에 있던 임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정수가 손짓으로 앉으라고 했고 그들은 정중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는 동안에도 예식장의 분위기는 숙연했습니다. 모든 하객들이 정수 가족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진 촬영이 끝나고 하객들과의 인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수는 딸과 함께 하객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하객들의 인사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중하고 격식을 갖춘 인사를 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따님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회장님. 앞으로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회장님. 모든 사람들이 정수를 회장님이라고 부르며 극진히 예의를 갖췄습니다. 정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답례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민호, 준석, 태연은 사람들이 모두 나간 후에야 정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정수야, 우리가 정말 죄송해.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까 한 말들 정말 몰라서 그랬어. 용서해줘. 준석도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정수야, 아니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태연도 깎듯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정수는 새 친구들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잖아. 우리는 친구니까.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새 친구들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정수가 자신들과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수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모든 사람들을 배웅했습니다. 새 친구들도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오늘의 일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정수는 빈 예식장에서 딸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정말 놀랐어요. 아버지가 그런 높은 분이신 줄 몰랐어요. 민지가 정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우리 딸. 너도 평범하게 키우고 싶었고. 정수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받게 하고 싶었어. 아버지의 지위 때문이 아니라. 정수의 말에 민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버지, 우리 딸 정말 행복해야 해. 그게 아버지의 바람이야. 부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하루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회장님이세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민지가 아버지와 단둘이 앉아있는 거실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결혼식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민지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함께 약간의 서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응, 맞다. 아시아 퍼시픽 그룹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정수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저는 아버지가 그냥 평범한 회사원인 줄만 알았는데. 민지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너를 평범하게 키우고 싶었어, 민지야. 아버지의 지위나 돈 때문이 아니라 내 자신의 힘으로 사람들한테 인정받았으면 했거든. 정수가 딸의 손을 잡으며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한테도 말 못하고 대학교 다닐 때도 아르바이트까지 했잖아요. 그럴 필요가 있었나요? 맞아, 그럴 필요가 있었어. 내가 세상의 어려움을 직접 경험해봐야 나중에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정수의 말에 민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쭉 속이신 거네요.
속인 게 아니라 보호한 거야. 내가 아버지 덕분에 잘 사는 게 아니라 스스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랐거든. 정수의 설명을 들으며 민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배려를 이해할 수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힘들었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언제부터 그렇게 큰 회사를 운영하신 거예요? 20년 전부터야. 작은 무역회사에서 시작해서 점점 키워온 거지. 20년 전이면 제가 갓 태어났을 때네요. 맞아. 내가 태어나고 나서 더욱 열심히 일했어. 너한테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서. 정수의 말에 민지의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한편 결혼식이 끝난 후 며칠 동안 민호, 준석, 태연은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날의 충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야,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 정수가 정말 아시아 퍼시픽 그룹 회장이라니. 민호가 카페에서 준석, 태연과 만나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그 회사가 얼마나 큰 회사인지 아니? 연매출이 몇 조 원이야. 준석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정수한테 얼마나 신뢰했는지 생각해봐. 월급 얼마 받느냐고 물어보고 작은 예식장에서 결혼식 한다고 비웃고. 태연이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정수가 그때 기분이 얼마나 안 좋았을까. 그런데도 화 한 번 안 내고 참았잖아. 민호가 후회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제대로 된 사과 말이야. 준석이 제안했습니다. 맞아, 그래야겠어. 어떻게 연락하지? 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사로 연락해보자. 비서실에 연결해달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민호가 말했습니다. 며칠 후 정수의 회사 비서실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고등학교 동창분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비서가 정중하게 보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되는 때 잡아드리세요. 정수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오후 3시는 어떠세요? 좋습니다. 정수는 새 친구들을 만날 생각을 하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 주가 지나 목요일 오후 서울 강남의 아시아 퍼시픽 그룹 본사 건물 앞에 민호, 준석, 태연이 서 있었습니다. 50층짜리 고층 빌딩을 올려다보며 세 사람은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이런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구나. 민호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1층 로비에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그들을 맞았습니다. 접수 데스크에서 정중하게 안내받아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45층 회장실로 안내되는 동안 세 사람의 심장은 계속 뛰었습니다. 회장실 앞에 도착하자 비서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회장님, 동창분들 오셨습니다. 정수는 넓은 회장실 한쪽 응접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정수는 결혼식 때보다 더욱 위엄이 있어 보였습니다. 어서 와, 친구들아. 앉아. 정수가 반갑게 인사했지만 새 친구들은 여전히 어색해했습니다. 정수야. 아니, 회장님. 민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냥 정수라고 불러. 우리는 친구잖아. 정수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정수야. 우리가 그날 정말 죄송했어. 준석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정말 몰랐다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다면 그런 말 절대 안 했을 거야. 태연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잖아. 정말 신경 쓰지 마. 정수가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이 편하지 않아. 월급 얼마 받느냐고 묻고 예식장 작다고 비웃고. 정말 부끄러워.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 지난 일이야. 그리고 너희들이 나쁜 마음으로 한 말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어. 정수의 너그러운 마음에 새 친구들은 더욱 미안해했습니다. 그런데 정수야, 언제부터 이렇게 큰 회사를 운영한 거야? 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20년 전에 작은 무역회사로 시작했어. 처음에는 직원 5명짜리 작은 회사였지. 정수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얼마 안 됐을 때네. 맞아. 그때 결혼하고 딸 낳고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 정수의 말에 새 친구들은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해. 20년 만에 이렇게 큰 회사로 키우다니. 준석이 진심 어린 찬사를 보냈습니다. 운이 좋았어.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정수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 친구들인데. 민호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돈이나 지위 때문에 대하는 게 아니라 정수라는 사람 자체로 대해줬으면 해서. 정수의 말에 새 친구들은 숙연해졌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아? 고등학교 때부터 너를 무시하고 지금까지도 그랬잖아. 태연이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적 없어. 너희들은 항상 내 친구였어. 정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너를 무시했어. 가난하다고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지. 민호가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래도 고등학교 때 신발 사줬던 것, 도시락 나눠줬던 것 다 고마웠어. 진심으로. 정수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진짜 도움이 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우월감 때문이었어. 부끄러워 죽겠다. 준석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야. 지금부터가 중요하지. 정수가 앞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까지 내 친구는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의 진심을 털어놓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수야, 앞으로는 정말 친구로 지내자. 회장이고 뭐고 다 떠나서 그냥 친구로. 민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그게 내가 바라던 거야. 정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집에 돌아와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났어. 어떻게 됐어요? 진짜 친구가 됐지. 이제야. 정수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도 이제 마음이 편해지셨겠네요. 그래, 오랜 숙제 하나를 푼 기분이야. 부녀의 대화는 따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큰 회사를 만드실 수 있었어요? 며칠 후 저녁 민지가 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하며 물었습니다. 결혼식 이후 아버지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정수는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긴 이야기야, 민지야. 들을 준비됐어? 네, 아버지. 꼭 듣고 싶어요. 민지가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1980년 20살의 정수는 서울의 한 작은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방 한 칸에는 책상 하나와 작은 침대가 전부였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한 달에 15만 원.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 아침에는 신문 배달, 낮에는 대학 수업,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정수가 당시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힘드셨는데 어떻게 버티셨어요? 꿈이 있었거든. 언젠가는 내 회사를 만들겠다는 꿈. 정수의 눈에는 그때의 열정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대학 졸업 후 정수는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한국굴로 벌무역이라는 직원 20명짜리 회사였습니다. 첫 직장에서 5년을 다녔어. 무역 업무를 배우면서 해외 바이어들과 네트워크를 쌓았지. 그때 네트워크가 지금까지도 도움이 되시나요? 물론이지. 사업은 결국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때 만든 인연들이 지금의 밑거름이 됐어. 1988년 28세의 정수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독립하기로 한 것입니다.
퇴직금 500만 원과 은행 대출 1000만 원으로 시작했어. 사무실은 지하 반지하였고 직원은 나 혼자였지. 처음에는 무엇부터 하셨어요? 중국에서 작은 생활용품들을 수입해서 동대문 시장에 납품하는 일부터 시작했어. 정수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동대문 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어떤 상품이 잘 팔리는지, 바이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첫 해에는 빚만 늘어갔어. 거의 포기할 뻔했지. 그런데 어떻게 버티셨어요? 내가 태어났거든, 그때. 정수가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포기할 수가 없더라.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성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민지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1990년부터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수가 중국에서 찾아온 저렴하면서도 품질 좋은 생활용품들이 인기를 끌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해에 직원 3명을 뽑았어. 그때 정말 기뻤지. 내가 사장이 됐다는 실감이 났거든. 직원들에게는 어떻게 하셨어요? 가족처럼 대했어. 작은 회사니까 서로 도와야 살아남을 수 있었거든. 1992년 정수의 회사는 첫 번째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일본 바이어와 대형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 계약으로 매출이 10배나 늘었어. 처음으로 제대로 된 사무실로 이사할 수 있었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하신 거네요. 아니야, 그게 시작에 불과했어. 더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거든. 1997년 IMF 위기가 닥쳤습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았고 정수의 회사도 위험했습니다. 직원 절반을 해고해야 했어. 내 인생에서 가장 괴로운 순간이었지.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남은 직원들과 함께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어. 그때 IT 부품 수출을 시작한 거야. 정수는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IT 붐이 일어나던 시기에 컴퓨터 부품 수출 사업에 뛰어든 것입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회사가 급성장했어. IT 부품 수출이 대박이 났거든. 그때부터 지금의 아시아 퍼시픽 그룹이 된 거예요. 2005년에 회사명을 바꾸고 그룹으로 확장했어. 무역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건설업, 금융업까지 사업 영역을 넓혔지. 정수의 경영 철학은 간단했습니다. 직원을 가족처럼 여기고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자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만 사업을 한 게 아니야.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업을 만들고 싶었어. 그래서 장학사업도 하시고 불우이웃 돕기도 하시는 거였군요. 맞아. 나도 가난하게 자랐으니까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거든. 정수는 성공한 후에도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매년 수십억 원을 장학사업과 사회공헌 활동에 사용했습니다. 2010년부터는 해외 진출에 본격적으로 나섰어. 중국, 동남아시아, 중동까지 진출했지. 지금은 전 세계 20여 개 국가에 진출해 있어요. 그래. 직원만 3만 명이 넘어. 작은 무역회사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다니 나도 가끔 믿어지지 않아. 정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민지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아버지. 그런데 왜 저한테는 말씀 안 해주신 거예요? 내가 내 딸이라는 이유로 특별 대우 받는 걸 원하지 않았어. 스스로의 힘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길 바랐거든. 민지는 이제야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때도 아르바이트 하라고 하시고 용돈도 많이 안 주셨던 거군요. 맞아. 돈의 소중함을 알아야 나중에 제대로 쓸 수 있으니까. 정수의 교육 철학은 일관되었습니다. 자립심과 독립 정신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아버지가 옳으셔요. 제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게 키워주신 거죠.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다, 딸아. 부녀는 서로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회사 운영하실 건가요? 아직 할 일이 많아.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사회에 더 기여하고 싶어. 정수의 꿈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한테도 조금씩 경영을 물려줄 생각이야. 물론 준비가 되면 말이지. 제가요?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지금부터 배우면 되지. 시간은 충분해. 정수는 딸이 언젠가 자신의 뒤를 이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강요하지는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생각해보고 알려드릴게요, 아버지. 천천히 생각해. 급할 건 없어. 그날 밤 민지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되씹어보며 잠들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복받은 딸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정수 역시 딸과의 대화를 통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간직해온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지는 아버지의 회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도 그 일의 일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저도 회사 일을 배워보고 싶어요. 한 달 후 민지가 정수에게 말했습니다. 신혼여행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온 민지는 아버지의 사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냐?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 정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제가 너무 편하게만 살아온 것 같아요. 이제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민지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정수는 뿌듯했습니다. 좋아. 그럼 내일부터 회사에 나와서 일을 배워보자. 정말요? 그런데 저는 경영학도 안 배웠는데 괜찮을까요?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어. 차근차근 배우면 돼.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정장을 차려입고 아시아 퍼시픽 그룹 본사에 출근했습니다. 아버지의 비서실에서 업무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민지 씨, 안녕하세요. 저는 회장님 비서실의 김 과장입니다. 김 과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민지도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첫날 민지는 회사의 조직도와 사업 분야에 대해 배웠습니다. 아시아 퍼시픽 그룹은 무역, 제조, 건설, 금융, IT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네요. 민지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다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씩 알아가다 보면 재미있어질 거예요. 김 과장이 격려했습니다. 오후에는 정수와 함께 계열사 중 하나인 아시아무역에 방문했습니다. 여기가 내가 처음 시작했던 곳과 비슷한 무역회사야. 정수가 민지에게 설명했습니다. 무역회사에서는 전 세계 여러 나라의 바이어들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베트남, 인도, 브라질 등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과 영어로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글로벌한 회사구나. 민지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무역은 세계가 무대야. 그래서 항상 세계 경제 동향을 파악해야 해. 정수가 설명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조업 계열사를 방문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있는 아시아 제조라는 회사였습니다. 공장에서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최신 설비들이 가동되고 있었고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만든 부품들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에 납품돼. 정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와, 제가 타는 차에도 여기서 만든 부품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아마 들어가 있을 거야. 공장장이 직접 나와서 공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부품 하나를 만드는데 17개 공정을 거쳐요. 품질 관리가 생명이거든요. 정말 세밀하네요. 민지가 감탄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은 사람 생명과 직결되니까 완벽해야 해요. 공장장의 말에 민지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3주차에는 건설 계열사인 아시아건설을 방문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짓고 있는 오피스 빌딩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40층짜리 건물이에요.
내년에 완공 예정이고요. 현장 소장이 설명했습니다. 건설 현장은 생각보다 체계적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작업자들이 각자의 역할을 정확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건물을 짓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니. 민지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건설업은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산업이야. 우리 회사만 해도 건설 부문에 5천 명이 일하고 있어. 정수가 설명했습니다. 4주차에는 금융 계열사인 아시아 캐피털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서는 중소기업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일을 해. 정수가 말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도와드리는 거죠. 대리가 설명했습니다. 그런 일도 하시는군요. 작은 회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우리 역할이야. 나도 예전에 작은 회사였으니까 그 어려움을 알거든. 정수의 말에 민지는 아버지의 철학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한 달 동안 여러 계열사를 돌아본 민지는 점점 회사 업무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특히 무역 쪽이 흥미로워요. 그래? 왜 무역에 관심이 생겼어?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상품을 발굴하는 것도 재미있고요. 정수는 딸의 관심사를 파악했습니다. 그럼 다음 달부터는 무역 부문에서 본격적으로 일해보자. 정말요? 저 같은 초보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처음에는 간단한 업무부터 시작하면 돼. 민지는 아시아 무역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류 정리나 번역 업무 같은 간단한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민지 씨, 이 계약서 영어로 번역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민지는 대학교에서 영어 영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번역 업무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번역을 하면서 무역 계약의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익혔습니다. 가격 조건, 배송 조건, 품질 기준 등 다양한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2개월 후 민지는 직접 해외 바이어와 이메일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민지가 영어로 이메일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잘하네요, 민지 씨. 영어 실력이 뛰어나시네요. 무역팀 차장이 칭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3개월 후 민지는 작은 계약 하나를 직접 성사시켰습니다. 동남아시아 바이어와 생활용품 수출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습니다. 축하해, 민지야. 첫 계약 성사네. 정수가 딸을 축하했습니다. 아직 작은 계약이지만 정말 뿌듯해요. 민지의 얼굴에는 성취감이 가득했습니다. 시작이 중요한 거야. 이제 진짜 무역업의 맛을 알게 됐구나. 한편 민호, 준석, 태연은 정수와 화해한 후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수야, 요즘 민지가 회사에서 일한다면서? 민호가 물었습니다. 응, 무역 쪽에 관심이 생겨서 배우고 있어. 대단하네. 역시 정수 딸답다. 준석이 감탄했습니다. 아직 초보야. 그래도 열심히 하더라. 정수가 딸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정수처럼 성실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태연이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각자 자기 길이 있지 뭐. 중요한 건 최선을 다하는 거야. 정수가 격려했습니다. 새 친구들은 이제 정수를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그의 성공이 우연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수야, 우리가 예전에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르겠어. 겉으로만 보고 판단했으니까. 민호가 반성하며 말했습니다. 다 지난 일이야. 이제 진짜 친구가 됐잖아. 정수가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지는 집에서 아버지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회사 일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하나하나 다 배워야 할 것 투성이네요. 당연하지. 나도 20년 넘게 배우고 있는데 아직도 모르는 게 많아. 그럼 언제쯤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천천히 해. 급할 것 없어.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정수의 조언에 민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네, 아버지. 끝까지 해보겠어요. 그 모습이 예뻐. 우리 딸. 부녀의 대화는 늦은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둘 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6개월 후 민지는 아시아무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직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지 씨, 이번 달 실적이 정말 좋네요. 무역팀 부장이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지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번역이나 서류 정리만 하던 민지가 이제는 직접 바이어들과 협상을 하고 계약을 성사시키는 핵심 인력이 되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였습니다.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바이어들과 좋은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회장님, 따님이 정말 뛰어나십니다. 무역팀 부장이 정수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래요? 어떤 부분에서요? 언어 능력도 뛰어나고 무엇보다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이 탁월해요. 바이어들이 민지 씨를 굉장히 신뢰해요. 정수는 딸의 성장을 뿌듯하게 지켜봤습니다. 한편 민지의 남편도 정수의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건축을 전공한 남편은 아시아건설에서 현장 관리 업무를 맡았습니다. 사위도 열심히 하더군요. 건설 부문 상무가 정수에게 보고했습니다. 다행이네요. 두 사람 다 잘 적응하는 것 같아서. 정수는 사위도 친아들처럼 아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결혼한 지 벌써 1년이 되었네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나? 시간 참 빠르다. 정수가 감탄했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해요. 사위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우리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야. 더 열심히 해. 정수가 사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저희한테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민지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식인데? 정수가 궁금해했습니다. 아기를 가졌어요. 민지의 말에 정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이야? 우와, 내가 할아버지가 되는구나. 정수가 기뻐하며 일어섰습니다. 네, 3개월 됐어요. 민지가 배를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된다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7개월 후 민지가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할아버지, 축하드려요. 간호사가 아기를 정수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정수는 손자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손자 참 예쁘구나. 정수가 아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닮았어요. 민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손자는 꼭 성실한 사람으로 키워야겠어. 정수의 다짐이었습니다. 한편 민호, 준석, 태연도 정수의 손자 탄생을 축하하러 왔습니다. 정수야, 축하해. 할아버지가 되었구나. 민호가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고마워, 친구들아. 와줘서 정말 고맙다. 정수가 감사해했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만큼 성공하겠네. 준석이 말했습니다. 성공보다는 좋은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 정수의 대답이었습니다. 역시 정수답다. 그런 마음가짐이니까 성공한 거야. 태연이 감탄했습니다. 2년이 지나 손자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손자가 정수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우리 손자 잘하네. 할아버지한테 와. 정수가 손을 벌리며 손자를 맞았습니다. 손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정수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민지는 출산 후에도 회사에서 계속 일했습니다. 이제는 무역팀의 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따님이 이번에 큰 계약을 따왔습니다.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어떤 계약인가요? 중동 지역 대형 건설업체와의 계약입니다. 계약 규모가 500억 원입니다.
정수는 딸의 성장에 놀랐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민지가 그렇게 큰 계약을. 네, 3개월 동안 협상해서 따낸 계약입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딸을 축하했습니다. 민지야, 정말 자랑스럽다. 500억 계약이라니.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민지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아니야, 내 실력이야. 이제 정말 훌륭한 무역 전문가가 됐구나. 정수의 칭찬에 민지는 뿌듯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저 이제 더 큰 책임을 맡고 싶어요. 어떤 책임 말이야? 회사 경영에도 참여하고 싶어요. 아버지를 도와드리고 싶고요. 정수는 딸의 성장에 감동했습니다. 정말 그럴 준비가 됐어? 네, 지난 3년 동안 정말 많이 배웠어요. 이제는 더 큰 그림을 보고 싶어요. 좋아. 그럼 내년부터 이사회에 참석해봐. 경영 전반에 대해 배워보자. 정수는 딸에게 더 큰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정말요? 감사해요, 아버지. 민지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해 민지는 아시아 퍼시픽 그룹의 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회사 역사상 가장 어린 이사였습니다. 축하합니다, 민지 이사님. 직원들이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지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첫 이사회 참석은 긴장됐습니다. 나이 많은 임원들 사이에서 가장 어린 민지였습니다. 민지 이사님, 해외 사업 확장 계획에 대해 의견 부탁드립니다. 부회장이 민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동남아시아 시장을 더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성장 잠재력이 크거든요. 민지가 차분하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있나요? 현지 파트너와의 합작회사 설립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현지 직원 채용을 늘려야겠죠. 민지의 의견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검토해보죠. 부회장이 만족해했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후 정수가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잘했어. 당당하더라. 아직 부족한 게 많아요, 아버지. 민지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처음이니까 당연하지. 점점 나아질 거야. 정수가 격려했습니다. 한편 민호, 준석, 태연은 정수의 성공을 계기로 자신들의 삶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정수를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안일하게 살았는지 알겠어. 민호가 반성하며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는 과거에 안주하고 있었는데 정수는 계속 발전하고 있었잖아. 준석이 동조했습니다. 이제라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 태연이 제안했습니다. 세 친구는 함께 사회공헌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정수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정수야, 우리도 장학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민호가 정수에게 상의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야.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정수가 적극 지지했습니다. 2년 후 민지는 두 번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는 딸일 것 같아요. 민지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딸이든 아들이든 건강하게만 태어나면 돼. 정수가 기뻐했습니다. 손자도 벌써 4살이 되었어요. 할아버지 쏙 빼닮았어요. 그러게, 우리 손자 정말 똑똑하더라. 정수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민지의 둘째는 정말 딸이었습니다. 정수는 손녀를 안으며 행복해했습니다. 우리 손녀 참 예쁘다. 엄마 닮았네. 정수가 손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 회사에서 일할 거예요. 4살 손자가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손자도 일하고 싶어? 정수가 손자를 안으며 물었습니다. 네. 할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손자의 말에 정수는 뭉클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 어려운 일이야. 많이 공부하고 많이 노력해야 해. 네, 할아버지.
손자가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3대가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좋은 가정을 꾸릴 수 있게 해주셔서. 민지가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야. 서로 도우며 사는 게 가족이지. 정수의 말에 모든 가족들이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아버님, 저도 열심히 해서 아버님께 보답하겠습니다. 사위도 결심을 다졌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정수의 소망이었습니다. 한편 회사에서는 민지의 능력이 더욱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민지 이사님, 이번 분기 실적이 정말 좋습니다. 부장이 보고했습니다. 다들 열심히 해주신 덕분입니다. 민지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시장 개척이 대성공이었어요. 맞아요. 민지 이사님의 아이디어였죠. 직원들이 민지를 인정했습니다. 그날 정수는 임원회의에서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부터 민지 이사를 부사장으로 승진시키겠습니다. 정수의 발표에 임원들이 박수쳤습니다. 민지 이사님이 정말 능력이 뛰어나시죠. 앞으로 더 큰 역할을 맡아주실 거예요. 임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수가 민지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민지야, 내년에 부사장으로 승진이야. 정말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민지가 걱정했습니다. 준비는 하면서 하는 거야. 너는 충분히 능력이 있어. 정수가 격려했습니다. 감사해요, 아버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지가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 민지는 부사장이 되었습니다. 30세의 나이에 대기업 부사장이 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축하해, 민지야. 정말 자랑스럽다. 정수가 딸을 축하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지의 각오는 남달랐습니다. 5년이 더 지났습니다. 민지는 이제 아시아 퍼시픽 그룹의 전무이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정말 많이 컸죠? 35세가 된 민지가 정수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딸이 이제 완전한 경영자가 됐구나. 정수가 뿌듯해했습니다. 이제 9살이 된 손자는 할아버지를 따라 회사에 자주 놀러 왔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빨리 커서 회사 일 도와드릴게요. 손자가 정수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손자.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어라. 정수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5살이 된 손녀도 똘똘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엄마처럼 회사에서 일할 거예요. 손녀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손녀도 대단하네. 뭐든 할 수 있을 거야. 정수가 손녀를 칭찬했습니다. 어느 날 정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한 것입니다. 민지야, 아버지가 이제 회장직을 내려놓으려고 해. 정수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요?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민지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나이가 70이 됐어. 이제 젊은 세대에게 기회를 줘야지. 정수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럼 누가 회장을 맡으시려고요? 너를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어. 정수의 말에 민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요? 아직 제가 너무 어리지 않나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능력이 중요하지. 정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임원들이 반대하지 않을까요? 그건 걱정하지 마. 다들 내 능력을 인정하고 있어. 정수가 안심시켰습니다. 다음 이사회에서 정수는 후계자 발표를 했습니다. 민지 전무를 차기 회장으로 추천합니다. 정수의 발표에 이사들이 박수했습니다. 민지 전무님이 가장 적합한 분이죠. 능력도 뛰어나시고 비전도 확실하시니까요. 이사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2개월 후 민지는 아시아퍼시픽 그룹의 새로운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취임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정수의 오랜 친구들인 민호, 준석, 태연도 왔습니다. 정수야, 축하해. 딸이 회장이 되다니 정말 자랑스럽겠어. 민호가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고마워, 친구들아. 너희가 와줘서 더 기뻐. 정수가 감사해했습니다. 민지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준석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지가 예의 바르게 답했습니다. 역시 정수 딸답네. 예의도 바르고. 태연이 감탄했습니다. 취임사에서 민지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아버지가 세우신 가치를 이어받아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직원 모두가 행복한 회사,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을 만들겠습니다. 민지의 취임사에 모든 참석자들이 박수했습니다. 정수는 뒤에서 딸을 바라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취임식이 끝난 후 정수와 민지는 단둘이 대화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셔서. 민지가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내가 노력한 결과야. 아버지는 기회만 만들어준 거고. 정수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에요. 너만의 색깔로 회사를 이끌어가면 돼. 아버지 방식을 따라할 필요 없어. 정수의 조언이었습니다. 네, 아버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지가 다짐했습니다. 6개월 후 민지는 회장으로서 첫 번째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진출하기로 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민지가 임원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좋은 방향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결정이네요. 임원들이 지지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건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민지의 계획은 구체적이었습니다. 1년 후 아시아퍼시픽 그룹의 첫 태양광 발전소가 완공되었습니다. 회장님, 첫 발전소 준공식 참석하실까요? 비서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직접 가보겠습니다. 민지가 답했습니다. 준공식장에서 민지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민지의 연설에 참석자들이 박수했습니다. 정수도 참석해서 딸을 지켜봤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 딸. 정수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모임에서 정수가 말했습니다. 민지가 정말 훌륭한 회장이 되었구나. 당연하죠, 할아버지. 엄마가 최고예요. 손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엄마처럼 될 거예요. 손녀도 덧붙였습니다. 너희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정수가 손자, 손녀를 격려했습니다. 2년이 더 지나 아시아퍼시픽 그룹은 업계 1위 기업이 되었습니다. 회장님, 올해 매출이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재무 담당자가 보고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한 결과네요. 민지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그날 정수는 딸과 함께 산책하며 이야기했습니다. 민지야, 정말 대단해. 아버지보다 훨씬 훌륭한 경영자가 됐어. 아직 멀었어요, 아버지. 더 배워야 할 게 많아요. 민지가 겸손했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정말 마음이 편해. 회사를 잘 맡겨뒀다는 생각이 들어. 정수가 만족해했습니다. 아버지가 쌓아놓으신 토대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에요. 민지가 아버지께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편 민호, 준석, 태연은 자신들도 의미 있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정수야, 우리가 만든 장학재단이 벌써 100명한테 장학금을 줬어. 민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잘했어, 친구들아. 너희들도 사회에 기여하고 있구나. 정수가 칭찬했습니다. 네 영향을 받은 거야. 고마워, 정수야. 준석이 고마워했습니다. 우리 모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태연이 만족해했습니다. 그렇게 또 몇 년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이제 75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손자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할아버지, 저 서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어요. 손자가 기뻐하며 달려왔습니다. 정말이야? 우리 손자 정말 훌륭하다. 정수가 손자를 안으며 기뻐했습니다. 할아버지처럼 훌륭한 사업가가 될 거예요. 손자의 포부가 컸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그리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해. 정수가 손자에게 당부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가족들과 함께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손자가 할아버지 뒤를 이을 수 있을까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그건 손자가 결정할 일이야. 강요하지는 말자. 정수가 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손자가 원하는 길을 가게 하겠어요. 민지가 동의했습니다. 80세가 된 정수는 어느 날 큰 결심을 했습니다. 자서전을 쓰기로 한 것입니다. 내 인생 이야기를 남겨두고 싶어. 정수가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민지가 지지했습니다. 1년에 걸쳐 정수는 자서전을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작은 시작, 큰 꿈이었습니다. 자서전 출간 기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정수 회장님의 인생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것입니다. 출판사 대표가 말했습니다. 과찬입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정수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그날 정수는 마지막 인사말을 했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니 가장 소중한 건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한 동료들, 진정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성공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정수의 말에 모든 참석자들이 박수했습니다. 그렇게 정수의 인생은 완성되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대기업 총수가 되고 딸에게 경영을 물려주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성공적인 인생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진정한 친구들과 화해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정수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수가 손자, 손녀에게 당부한 말이 있습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거란다. 할아버지의 가르침은 다음 세대로 이어질 것입니다.